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답업수다 18회입니다. 저는 경향신문에서 영화 담당하는 이혜인 기자고요. 네, 저는 문학 담당하는 김열한 기자입니다. 네, 드디어 20회를 바라보고 있군요. 네. 요새 잘 나가잖아요, 저희가. 잘 나가죠. 어제 댓글 중에 되게 재밌는 댓글이 듣고 되게 약간 머리를 딱 뒤통수를 맞은 느낌? 저도 봤어요. 되게 거만하고 수줍다 우리한테. 되게 너무, 좋은 수식어. 네, 정확한 표현 같아서 앞으로는 거만하고 수줍은 방송 답없수다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하는 걸로. 괜찮네요. 네. 그리고 어제 유달리 막 댓글이 많이 달려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그러게요. 어제 뭐 알바 풀으셨나요? 아, 저요? 네. 요새는 알바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다 그렇죠. 그 아이디 달라가지고. 네. 뭐 그런 거 안 해도 이제 잘 되니까. 근데 막 어제 제가 그 학교 선배랑 술을 먹었는데 저희 팟캐 듣지는 않고 막 이렇게 댓글 갖고 욕하는데 저한테 막 목소리 좋다 댓글 있으면 이런 거 있으면 누가 듣고 싶겠냐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되게 착실히 답글을 달잖아요, 댓글에. 성실하니까. 네, 저희는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약간 득달같이 무섭고 막 지켜보는 것처럼? 네, 맞아요. 계속 그거만 보고 있는 것처럼 약간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고 있는 게 맞으니까. 맞아요. 매일매일 순위 보고 저 하루에 한 3번 검색해보는 것 같아요. 전 더해요. 더해요? 저 보통 12시 전에 자는데 이거 한 대를 12시 넘어서 자요. 다음날 순위 궁금해서. 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가끔은 너무 졸린데 막 검색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남친한테 검색 좀 해달라고. 아, 남친한테 그거를 칠 힘은 있고 검색해달라고. 그때 뭐 언제였지? 같이 있을 때였나? 그랬을 수 있어.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관심종자니까 득달같이 자는 게 맞고 부담스러운 것도 맞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댓글 되게 많이 달리고 지금 원래 1000위권 가까이였는데 이제 100위권 가까이 계속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때일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추천 팟캐인 8월 한 달분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집에 가다가 이걸로 우리는 충분한 면피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흐뭇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담당하는 그 국장님한테 되게 자신만만하게 우리 컨셉을 막 말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좀 뭐 콘텐츠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충고가 있었죠. 네. 그래서 내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저희 첫 방송을 듣고서 다들 약간 벙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노잼이기도 했으니까. 저희 해봤던 파일럿 부른의 파일럿 방송 나가지 않은. 그건 진짜 진짜 노잼이었으니까. 정말 이혜인 기자의 판단이 옳았어요. 뿌듯하네요. 여튼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겉으로는 막 뻔뻔하게 괜찮다 통한다 했지만 뭐 88만 원 세대나 청춘 담론 같은 거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더 있어 보이게 근데 막.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다 그 담론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말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다른 팟캐 보면 뭐 이렇게 뭐 고민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 전셋값이 오른다, 뭐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통계 같은 거 막 또 갖고 와서 뭐 막 되게 신문 읽어주듯이 하잖아요. 신문으로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밖에까지.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막 고민을 했었는데 순위가 일시적으로나마 높아져서 어찌됐든 이제 다시 떨어지더라도 우리에겐 이런 영광의 세월이 있었다. 맞아요. 떳떳하게 이걸로 뭐 평생 우려먹으면서. 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되게 든든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제 걸 들으면서 팟캐에 대 빠져가지고 막 진중권의 문화다방도 들어보고 딴 것도 막 들어봤대요. 근데 얘하는 말이 그 진중권 선생님 제자기도 해요, 그 친구가. 아, 그래요? 근데 뭐 진중권 선생님 늙었는지 재미가 없더라고. 감이 떨어졌다고 너네 게 훨씬 재밌대요. 그리고 제가 막 그 김어준 씨 색다른 상담 들어봤어요. 몇 개 들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가 막 까이면 어떡하지? 감히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에 진짜 거만한 그러니까 막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뭐 그렇게 다른 게 있나?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거기 전문가들이 나오시는데 뭐 그래도 뭐 우리랑 하는 말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진짜 거만하네. 약간 무섭다. 진짜 거만해. 김어준 씨 팬들이 뭐 물려와가지고 막 댓글에다가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뭐 괜찮습니다. 뭐 일단은 관심 받고 싶습니다. 네. 맞아, 연예인들 마음을 알겠어. 되게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막 관심 받는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안티팬도 팬이니까 뭐 맞아, 감사하게 충고 듣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네, 뭐 그럼 오늘 사연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27살 고 씨의 사연입니다. 27살 고 씨는 몇 달째 회사에서 인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시험당하는 중이다. 바로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 때문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신입사원, 흔히 말하는 고문관이 그녀 밑으로 들어오면서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됐다. 새로 들어온 사원은 어떻게 뽑혔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 아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놓고 일을 못한다. 나보다 3살이나 많은 그놈이 작성하는 모든 보고서와 메일에는 심각한 수준의 오타와 비문이 몇 개씩 들어있다. 문법 좀 신경 쓰고 오타 좀 잡으라고 지적하길 수십 차례. 하지만 그는 항상 당당하게 문제가 있으면 받은 쪽에서 지적하거나 팀장님이 뭐라 하시겠죠. 일개 직원인 선배가 왜 저한테 그러나요? 라고 말한다. 어이가 없다. 누구 씨가 못하면 제가 혼나고 결국 팀장님이 저에게 그 일을 다시 맡기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라고 받아친다. 명치에 뭔가 얹히는 것만 같은 기분이다. 팀장이 몇 번 불러다 혼내도 녀석은 막무가내다. 나보다 3살이나 많으면서 고선배 때문에 팀원들이 절 왕따 시켜요. 라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고자질. 팀장도 어느새 그 녀석을 포기하고서는 그냥 못난 동생 하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고씨가 가르쳐봐. 못한다 싶으면 고씨가 후딱후딱 처리해. 라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다. 다른 친구들은 상사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데 고씨는 부하 직원 시집살이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 어제는 그놈이 펑크낸 일을 하다가 새벽 1시에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퇴사를 할 수도 없고 고문관 녀석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네. 오늘도 압류발사원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든 생각은 사실 언제나 이런 경우는 윗물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면 팀장이 신입 하나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지금 부하 직원을 떠넘기는 건데 근데 보면 이 회사 위에 저 후배 같은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배도 노답인데 이 팀장,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자르면 좋겠죠. 근데 요새 법 때문에 자르지도 못해요.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 권익은 되게 중요한데 징벌책은 확실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인사발령을 아예 자기 업무랑 상관없는 곳으로 내거나 아니면은 진짜 책임이 별로 없는 그런 곳으로 보내버려야죠. 이런 애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노답.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뭐 그런 권리 보장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자기 선배를 상사로 전혀 보지 않는데 맞아. 그럼 고씨도 사실 똑같이 후배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해약해줄 필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구나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후배가 아니더라도 같은 팀 내에서 일을 못하는데 그냥 일을 못하고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뻔뻔해서 거의 뭐 또라이라는 단어로만 표현이 가능한 사람들이 꼭 있죠. 제가 직장 생활한 친구들 모두의 가장 큰 공통적인 스트레스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일을 안 하고 못 하고 거기까지 그렇다고 쳐. 근데 자기 자신이 객관화가 안 되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 맞아. 근데 또 되게 속 터지는 거는 너무 또 정치적으로 올바른 친구들은 제가 막 이런 거 같이 막 서로 얘기하다가도 막 일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매도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뭐 인권, 노동권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네.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일 진짜 못한 사람이랑 일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직접적인 피해를 안 받아봐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질서가 다들 내면화된 것도 사실이고 또 사람은 성과로만 평가를 하고 또 도구로만 보는 상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건 노동권 프레임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염치도 없고 기본 인성이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뭐 어떤 노동 조직인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이기도 한 건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최소한 해야 될 게 있는 거고 그게 배려고 의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 노동자를 탄압한다거나 고씨의 뭐 지금 후배 직원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볼 게 아닌 게
가끔 보면은 진짜 이런 또라이 막 일도 더럽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상사가 자신에 대해 뭐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막 분개하거나 아니면 자기 회사에서 막 감정노동 하고 있다고 막 징징대고 왜 우리 예전에 했던 그 카톡 사연 네. 다 이어지네. 맞아요. 그렇게 일을 더럽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징징대잖아요. 친구한테 막 힘들다고 하고. 근데 이 감정노동이란 말이 남용되는데 이거는 사실 예를 마트 노동자나 콜센터 직원분들처럼 그 업무 외에 지나친 너무 감정 서비스를 요구를 받거나 또 상사한테 너무 모욕당하는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맞아. 다 갖다 붙여. 이거는 단순히 자기가 일을 엄청 안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대우, 뭐 존중받기를 원하고 이런 경우인 거죠. 사람이 뭐 이렇게 주고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근데 뭐 물론 혜인 씨도 그렇지 우리도 알겠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부당하고 잘못된 점들이 있고 또 윗사람들이 뭔가 꼰대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도 신입사원 때 뭐 부당한 것들에 대해 항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또 별개로 그 조직 체계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들어갔고 난 돈 벌러 왔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고씨 후배는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기본적인 체계에 따르질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역시나 저의 고씨 같은 후배를 또 만났죠. 어디서 만났죠? 저의 직장 생활 고충 종합 선물 세트 인턴하던 전 직장. 거기 대체 어딘지 밝힐 수는 없나요? 5, 6년 전 일인데 뭐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압니다. 네, 명예훼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얘기면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이제 후배가 아니고 진짜 웃겨. 거기는 진짜 이상한 회사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방송에 몇 번째 등장하고 있죠? 진짜 여러 무궁무진해요. 제가 진짜 이거 말고도 그 인턴 하던 분들 3분을 그 면접 봐가지고 그중에 3 다 정규직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혜인 씨도? 저는 아니고 이제 대학생 인턴이었으니까 한 명만 정규직 채용을 치사하게 해줬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사연의 보고 같은 곳이네요. 그들을 6개월 동안 진짜 뭐 야근에 주말 근무에 진짜 뽑아먹을 만큼 막 100만 원 주면서 뽑아먹고서는 결국 한 명만 채용을 해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무궁무진한 그 에피소드의 그 보고 같은 것이에요. 진짜 나쁘다. 여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사연에 관련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인턴 할 때 같은 팀 여자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 진짜 이 고씨의 후배만큼 대단한데 그러니까 원래 입사할 때는 좀 뭐 다른 직군으로 들어왔어요. 마케팅 이런 거. 근데 그 사업을 회사에서 뭐 축소를 했나 뭐 조정을 하면서 다른 팀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당 인사는 아니고 좀 원래 하던 일하고 다른 새로운 일을 해야 했죠. 그러니까 뭐 SNS 마케팅 이런 걸 해야 됐어요. 마케팅 같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좀 다 있었어요. 근데 유사한 부분도 있고 좀 이제 익혀서 하기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뭐 우리로 치면 거의 경제부에서 사회부 가는 그런 정도? 근데 일을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인사에 일단 엄청나게 불만이 있고 자기가 이 일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맨날 예전 부서에서 엄청 즐거웠는데 뭐 열정적으로 일했다거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긴 했어요? 네, 진짜. 나는 안 그랬죠.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머릿속은 나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분이 뭐 구조조정을 당해서 대기 발령시키고 이런 경우가 전혀 아닌 거고. 그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전혀 합리화가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부서 이동 정도인 건데 그렇게 계속 엄청 일을 안 하고 떳떳하게 뭐 그런 거죠. 이제 뭐 계속 얘기를 해보면 출근해서 일단 출근을 뭐 거의 정시하거나 뭐 더 느긋하게 해서 바로 보드 게임을 시작해요. 예를 들면 사초원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지금으로 치면 애니판 같은 그런 그거 이제 컴퓨터로 계속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네, 컴퓨터 화면 크게 띄워놓고 근데 그걸 팀장이 오든 말든 엄청 떳떳하게 해요. 막 그러면 옆에서 막 마우스가 되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팀장이 올 땐 창을 가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과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모니터를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 막 딸깍딸깍딸깍 막 엄청 막 소리가 진짜 막 대인배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과자를 막 꿀까백이나 포트 같은 그걸 먹을 때 막 엄청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안 나눠주고 혼자 먹어요? 뭐 주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계속 아삭아삭 이런 소리 내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거 한 2봉 정도 먹어요 하루에. 그러면은 막 진짜 프로게이머 막 계속 막 따각따각따각 막 엄청 바쁘고 막
엄청 열정적, 숨도 안 쉬고 게임하고. 진짜 대단, 진짜. 그분이 맡은 SNS 마케팅은 누가 하나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제가 했죠. 그러니까 팀장이 그 선배 일을 보조해주는 정도로 이제 저를 뭐 그런 식으로 일을 지시했는데 실상은 저한테 그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자기는 마치 저의 팀장처럼 저를 관리하고 체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홍보처럼 일을 다. 혜인 씨 이거 해놔? 이거 다 해놨지? 그래서 또 자기 막 딱딱딱딱 엄청 막 난리다 진짜 막 되게 잘해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에 저도 좀 이제 버릇없게 굴었죠. 너무 짜증나니까. 뭐 그리고 더 이제 가관인 것은 6시면 칼퇴를 이제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무슨 동아리 밴드 같은 거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막 그거 하려고 뭐 연차도 엄청 쓰고 공연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밤이면은 막 3-4시간씩 연습을 해서 회사 오면 엄청 지쳐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밤에 그 자기의 본업을 하고 회사에 이제 쉬러 와서 게임하고 과자 먹는 거죠. 근데 들으면 사실 인생은 대단해.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런 경우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못 자르니까. 근데 그걸 회사에서 내버려둬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관리자의 문제인데 이제 팀장이 그냥 내버려두고 근데 사실 조금 조치를 취하긴 했죠. 아무 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무기력감을 느끼게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네가 알아서 일을 해라 이런 느낌으로 터치를 안 하다가 몇 번이나 불러서 혼내고 뭐 금평도 진짜 뭐 거의 뭐 예를 들어서 C를 줬다. 근데 이거는 뭐 아예 안 주는 그냥 기록상으로만 있는 그런 점수인데 뭐 C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압박을 줘도 전혀 소용이 없고 막장으로 일을 안 하는 근데 거예요. 진짜 완전 강철 멘탈이다. 진짜 강철 멘탈. 그래서 저는 거기서 6개월만 일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동향을 살폈는데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버티다가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그분 뭐 나이가 30대? 그때 당시에 저보다 한 4-5살 많았으니까 30대 뭐 30살 31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신기하네요. 나이도 젊은 분이. 진짜.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진짜 어떤 노무 관리나 징벌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다시 고 씨 사연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뭐 일단 고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겪어본 혜인이라면. 저는 일단은 고 씨가 저도 항상 잘 못하지만 엄청 뻔뻔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고 씨를 선배는커녕 동료로도 안 보잖아요. 이렇게 모렴치하게 구니까 고 씨도 엄청 모렴치하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뭐 진심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사무적으로 아예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쌩까고 너도 나 이렇게 돼야지 내가 더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잘 안 되겠지만 좋은데요? 뭐 팀장이 시켜서 뭐 마지못해 뭐 가서 도와주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먼저 와서 물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결국에는 팀장 잘못이기 때문에 팀장한테도 저는 그 당신이 못하는 거를 나한테 떠넘긴 상황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고 내 역량으로 애를 못 다룬다. 이런 식으로 나도 일 못한다라고 확실하게 몫을 좀 박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을 때 어떻게 말도 안 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이런 거 이제 여러 번 해본 다음에 다 일일이 기록을 해서 팀장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일을 줬고 다 이렇게 가르쳐서 잘 하라고 했으나 다 엉망으로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뭐 잘 다뤄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 자기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일을 뭐 분담해서 준다고 그러니까 뭐 일을 뭐 이 일은 고 씨랑 후배랑 같이 해 이렇게 주면 그냥 다 쌩까고 고 씨가 다 해버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뭐 팀장한테 개겼다가 소위 뭐 좀 찍히거나 뭐 너는 후배도 못 다루냐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지금 되게 역 같은 거나 그런 말 듣는 건 사실 도친 개친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후배분은 일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네, 정상 상태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혜인 씨 말처럼 일 그냥 주지 말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 씨가 지금 그분이 한 걸 다시 또 하고 뒤지다거리 하느니 그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한동안은. 맞아요. 그러니까 인턴 할 때 저의 그 선배님의 일에서
볼 수 있듯이 일을 안 줘버리고 고 씨가 다 해버리면 후배가 막 그렇게 맘 편히 놀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선배는 1년 동안 맘 편히 논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또 당했지. 지금이었으면은 들이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맨날 진짜 과자 너무 먹고 맨날 자기 막 공연한 사진 보여주면서 멋있지? 막 맨날 일 진짜 오지게 안 하면서. 여튼 또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을까. 근데 그 어릴 땐 또 그런 말을 잘 못하겠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은 진짜 희귀 케이스가 아닌가. 진짜. 그 회사 저 다니고 은근히 싶다. 있어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멀쩡한 것 같은 회사에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러니까 다 인성검사랑 그런 거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다 쓸데없어. 맞아. 네.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고 씨가 조금 마음을 넓게 먹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후배의 문제는 되게 사실 뭐 싸가지가 없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근데 그게 문제인 거지. 신입이 한 1, 2년 동안 일이 미숙한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맞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회사 막 들어왔을 때는 지금 너무 당연한 어떤 것들 그것들 잘 모르고 사소한 오류 실수 되게 잘 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막 진짜 얘 자체가 문제 싸가지가 없고 뭐 이렇지만 아니면 계속 사실 가르치고 얘기를 해주고 그럴 필요는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 들어온 지 2년 지났을 때쯤부터 일이 조금 익숙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제 좀 써먹을 만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오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세밀한 실수들이 왠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꼼꼼하게 잡는데 그거를 그때는 지금만큼 경각심도 못 느끼고 그리고 잘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체크를 잘 못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 생활 저희도 한 4년 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하면서 느낀 건데 막 뭐라고 하고 막 지적하고 막 하는 것보다는 좀 적당히 내버려두고 좀 실수해도 지켜봐 주면서 좀 알아서 깨우치게 하는 그런 선배들이 되게 좀 대단하다고 느낌이 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다 후배를 교육을 해봤지만 그렇죠. 김연아 씨 엄청 괴롭혔잖아요. 괴롭혔다니. 김연아 씨가 그 엄청 괴롭혀가지고 괴롭혔다니 내가 뭐 말을 남자 후배 한 명이 김연아 들으면. 씨 밑에 있을 때 5kg 빠졌다고. 누구 정대요? 신모 씨가 또 다른 사람이야? 신모 씨. 그게 뭐 빠진 거야? 5kg 빠졌었다고. 그래서 정대원 씨. 정대원. 그래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막 진짜 너무 막 힘든 얼굴로 나타났는데 막 다들 막 김연아니 괴롭혔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막 진짜 말을 똑바로 해야지 괴롭힌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저의 의무를 다 한 거예요. 제가 뭐 욕을 했겠어요, 뭐 때렸겠어요. 진짜. 네, 뭐 하여튼 저도 좀 후회하는 바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이제 이런저런 의무감 때문에 되게 그렇죠. 막 세밀하게 지적하고 되게 막 이것저것 하고 해봤는데. 지금만 드는 생각은 어차피 사람은 자기 그릇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맞아. 배울 수 있는 속도가 있어요. 네, 자기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가르쳐봤자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라. 그럼 정대원 씨가 안 되는 거였던 건가요? 정대원 씨 너무 훌륭한 후배죠. 알잖아요. 제가 제일 그렇죠. 훌륭하게 여겼던 후배였죠. 제일 잘한다고 그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튼. 근데 어쨌든 다 제 기력 낭비였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씨 말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 씨도 그러니까 물론 이 후배분이 좀 너무하긴 한데 지적하는 과정에서는 고 씨 좀 자신을 위해서 감정을 좀 제거하려고 하고 지금 이 후배를 혐오하고 있는 게 그한테는 안 느껴지도록 맞아요. 아예 그냥 차갑게 대하는 게 그리고 좀 더 뻔뻔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고 씨가 너무 착하고 사람을 맞아요. 못 괴롭히는 성격이 아닌가. 이미지가 좀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저는 고 씨가 후배 같으면은 차라리 편할 것 같은 게 왜냐면 막 일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근데 얘는 아예 대놓고 썩통머리가 없으니까 대놓고 싸고 괴롭히기 편하죠. 그거 진짜 일 못하는데 사람 되게 좋은 거 진짜 그건 힘들어. 네, 뭐 빈말은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번 사연에서도 왜 일 미루는 상사 너무 싫어해서도 막 부장이 김대리는 뭐 사람이 참 뭐 그런 거 있지. 그러면 이제 나 혼자만 괜히 고통받고. 그렇죠. 뭐 어쨌든 고 씨가 뭐 퇴사 고민도 하는 것도 같은데
애를 나가려면 후배를 내쫓아야지 나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으면 어디나 다 지옥이라는 거.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꿋꿋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이주의 책과 영화 오피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영화를 추천. 네, 예인 씨가 추천해 주실 건데요. 네. 저는 이번 달 27일에 개봉하는 영화 오피스를 추천하고. 아직 개봉이 한참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칸에 갔었잖아요.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라는 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예요. 되게 뭔가 엄청 괜찮나요? 뭔가 있어 보여요. 네. 칸에 진출한 한국 영화라니. 네, 제가 그 칸 현지에서 보고 왔죠. 한국어로. 한국어 영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화 잘 못 봤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즐겁게. 언어 때문에. 근데 여튼 이제 거기 가서 막 진짜 일에 쩔어있던 그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막 시차 때문에 3시간, 4시간 잤다고 했잖아요. 그런 오전에 봤는데 너무 힐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거기서 이제 이 제작자분이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네. 근데 시나리오 쓴 분한테 막 고맙다고 엄청 친한 척하고. 역시 또 친한 척을 엄청 하네요. 네. 이게 제목부터 오피스, 시트콤 오피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혜인 씨가 이 시트콤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회사에서 막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혜인 씨가 막 난 지금 오피스의 한 장면이다 막 이렇게 되뇌고 그러라고 맞죠. 막 가르쳐줘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면 그게 너무 막 힘든 것 같은 일도 그렇죠. 별로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아니 그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 오피스 뭐 되게 유명하긴 한데 저는 그런 장면 계속 생각나요. 거기서 그 팀장인 마이클 스캇이 우리 회사에선 인종차별 없애야 된다면서. 네. 기억나요? 기억은 안 나요. 인도 사람 머리에는 나는 인도인 이렇게 붙이고 이탈리아 사람한테 나는 이탈리안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걸 편견을 없애는 무슨 연극 같은 걸 막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인한테는 총극하는 거? 네, 뭐 너는 인도니까 카레 먹는 신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그게 우리 회사도 사실 좀 약간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장도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총극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이 영화 오피스로 돌아가면 이거는 이제 직장 호러 스릴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내용이 뭐냐면 그 배우 배성우 씨가 주인공이에요. 네.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좀 억울한 과장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억울한 과장이 김병국으로 나와요. 영화 처음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시작이 김병국 씨가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망치로 막 자기 아이, 부인, 뭐 부모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인 장면은 안 나와요. 망치 이렇게 확 들어 죽이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없어져요. 근데 다음날 회사에 와서 형사들이 김병국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막 수사를 해요. 이제 뭐 어딜 갔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회사 사람들 하나하나 다 불러서 김병국이 과연 뭐 범죄를 할 기미가 보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김병국이 자기 가족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그렇죠.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앞에는 묘사를 하는데 이제 영화를 다 보면 진짜 죽였는지 아닌지 밝혀지거든요. 근데 여태 회사에 와서 신문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뭐 과장, 뭐 대리, 뭐 인턴 할 거 없이 다 김병국 칭찬만 늘어놓는 거예요. 뭐 너무 성실하고 좋은 분이었고 저하고는 사이가 엄청 좋았고 막 이러면서 경찰이 막 되게 수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팀이 전혀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막 되게 화기애애한 척하고. 근데 이제 고화성 씨가 그 팀에 고화성 나오는 그 영화구나. 고화성이 칸을 간. 근데 고화성 씨 이제 그 팀의 인턴이 이미래로 나오는데. 이미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막 경찰이 이제 이미래를 좀 집중해서 좀 관찰하고 뒤로 가면서 진실이 밝혀지죠. 네, 뭐 스포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고 씨에게 어떤 도움이 될런지. 그러니까 이게 뭐 호러 스릴러 형식인데 직장 내에서 엄청 억울할 만한 일화들이 되게 곳곳에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거기 팀장이 요번에 소수의견에서 검사로 나온 김의성 씨거든요. 네. 막 실적 떨어졌다고 직원들 구박하면서 회의하다가 너 주말에 뭐 했어? 이래서 그러면 뭐 교회 갔는데요. 이러면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거래처 한 군데라도 더 뚫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후배들도 이제 김병국 과장한테 엄청 기어오르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주말에 일하라고 듣기만 해도 해버리고 싶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직장 내 부조리는 이렇게 친구 얘기 듣고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암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암 걸린단 말 하지 말랬는데 맞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좀 하여튼 기분이 안 좋은데 욕하면서 또 그 카타르시스가 또 있어요. 보게 돼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호러 스릴러니까 사무실 배경으로 막 칼로 막 푹푹 찌르고 막 피가 엄청 난무하고 약간 킬빌 영화처럼 카타르시스 네. 느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세세하게 직장 내에 막 모든 부조리랑 막 이런 걸 묘사해서 보고 싶다. 엄청 그냥 끝을 보다 보면은 좀 깊은 연민이나 깨우침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직장이나 다 구리고 이제 관리자가 이상하면 더 괴롭구나 이런 이게 생각하면서 그 깊은 깨우침이에요? 그렇죠. 되게 다 진짜 지옥이구나. 재밌어요. 네. 뭔가 이렇게 막 그 찌르고 막 그런다니까 그 타란티노 영화 중에 데스프루프라고 그때 있잖아요. 추천했던 거. 네, 근데 방송 안 했던 거 우리가. 맞네요. 막 그 성폭행한 남자 죽이고 막 이런 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 통쾌한 영화는 제가 꼭 보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강추합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되게 아껴둔 영화인데 여튼 이게 이거를 언제 이렇게 좀 많이 보고 나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스포가 될까봐 말은 많이 못하고. 근데 뭐 지난주에 했던 김종환수 감독님은 뭐 트위터에 안 올리셨나요? 제가 그거는 문자했어요? 김종환 선생님한테 문자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영화제 가서 만나면은 또 친한 척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요? 제천에서 보는 건가요? 근데 제천에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알아서 보시고 혹시나 이렇게 올리셔. 근데 감독님이 그 정도로 한가하진 않아요. 아니 이러면 꼭 마치 그 전에 자취가족이 딜레마 감독님 한가한 것 같잖아. 근데 그 감독님이 약간 여유롭긴 한데 되게 지방에서 안락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부럽네요. 네. 농담이에요, 감독님. 네. 근데 아까 여튼 꼭 들어주셨으면 제가 언제 페북으로 DM을 쏠지 모릅니다. 뭐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배가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회사에서 저희께 약간 길대요 듣기가. 그래요? 뭐 이렇게 한 30분 안쪽으로 끝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듣다 보면 이제 좀 그쯤부터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김어준 상담소를 보니까 그것도 한 25분, 21분쯤 되길래 한번 우리 또 줄여보려고 하는 한 짧게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했지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저는 듣다 보면 벌써 끝나 진짜 꿀잼인데 이런 생각 들어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던데. 지금 우리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만난 타사 선배 한 명도 진짜 꼬박꼬박 재밌게 듣고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무지 악플이 없어요. 진짜 악플 없지. 인데만 이제 다 오셔가지고 너무 거만하다. 나 좀 무서워. 괜히 김어준, 진중권 얘기 괜히 했나? 근데 저는 김어준 씨 진짜 좋아해요. 저도 되게 존경해요. 저 책도 2권이나 샀고 그리고 진중권 씨는 2008년에 저 촛불 집회 가가지고 같이 그 사진도 찍고 제 미니홈피에 올리고 그러기도 했어요. 이인 씨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진중권 씨가 이제 루비보다 못한 것들 이렇게 티에서 올리고 안 들으시겠지. 네. 근데 관심 한 번만 갖고 저기 정치 카페에서 한 번만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그 1324에만 오가잖아요. 문화다방. 노유진 카페. 거기도 나오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딱 한 번만 이런 진짜 좁쌀만한 그 파케에서 우리를 까더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데 이제 화력지원을 가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진짜 이거야말로 안티 막 그거잖아. 마케팅이네. 진짜. 그러면 한 30위까지 올라요. 그럼 또 이기양양해 하면서. 그러네. 노유진, 노회찬. 노회찬 노유진이니까 유시민, 진중권 이렇게 셋이.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네, 저 되게 열심히 듣거든요. 노회찬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노회찬 씨 진짜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쪽으로 좀 잘 뚫어가지고. 제가 진짜 친한 척 하고 싶은데 몇 번 만나고 제가 번호도 알거든요. 문자 보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선거 때 응원합니다. 문자도. 답장 왔어요? 안 왔다. 요즘에는 사실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혀를 찰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하죠. 네, 다음엔 19회 벌써. 네. 그럼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상 고민 좀 주세요. 네, 제발. 그럼 안녕. 안녕.
그냥